네, 안녕하십니까. 신원봉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람을 살려주는 생해부학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살려주는 해부학입니다. 살림생 근육학입니다. 네, 제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의 책을 하나씩 페이지별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책은요, 사람을 만지는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직업을 가진 모든 분에게 이 책을 바치면서 썼습니다. 이 책에 대한 목차나 차례를 한번 보시려면 1장은 개통해부학 개념으로 썼습니다. 골격개통, 그래서 골격개통에 대한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썼고, 척추, 전신뼈대 구성과 뼈대 개통의 기능, 관절의 형태와 구조, 근육개통, 근육의 종류, 근육 수축의 기전, 뼈대 근육의 기능, 종류 및 형태, 뼈대 근육의 구조와 뼈대 근육의 수축 형태를 목초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요, 혈관의 기능, 혈장과 혈액형, 혈관의 구조, 혈압, 신경계통, 신경계통의 세포, 신경 전달의 구조, 뇌신경의 구조, 그리고 척수신경의 구조, 자율신경계통, 소화계통, 소화관의 벽, 호흡계통, 호흡의 기전, 기관과 기관지, 비뇨계통, 내분비계통. 목차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목차 먼저 보여드립니다. 림프계통, 인체의 방어기전, 생식계통, 피부계통, 피부의 기능, 표피 변형물의 부속기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했던 것 중에는 피부의 기능, 표피 변형물과 부속기관. 2장 부위해부학은 머리와 목 부위의 뼈, 머리와 목 부위의 관절, 머리와 얼굴의 근육, 머리와 목 부위의 관절, 이렇게 설명될 거고요. 다음 장에는요, 계속 이어지는 얘기들은 대퇴의 구조와 기능, 소뇌의 구조와 기능, 뇌줄기의 구조와 기능, 눈의 구조와 기능, 귀와 구조와 기능, 코와 구조와 기능, 입의 구조와 기능, 가슴뼈 부위의 뼈, 가슴 쪽은요, 작은 창자, 잠깐만요. 근육, 호흡, 제동, 계속 이어서 해보면, 심장의 구조, 심장의 활동과 자극, 전도, 계통, 심장의 혈액 공급, 심전도, 이러고 등과 배로 넘어가면 척추뼈, 꼬리뼈, 중세뼈,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 척추 사이 원반, 몸통의 근육, 배의 근육, 등의 근육, 소화기관, 그리고 작은 창자 위에 창자, 큰 창자, 소화기관들, 간, 쓸개, 이자, 소화관, 소화 흡수, 콩팥의 구조, 콩팥의 기능, 소변 생성의 메커니즘, 방광과 요도, 이리고 이제 팔과 다리로 가서 어깨와 팔의 뼈, 골반과 다리의 뼈, 팔과 어깨의 관절과 인대, 그리고 골반과 다리의 관절과 인대, 이렇게 진행되면서 가슴과 팔의 주요 동맥, 그리고 팔 신경의 얼기, 허리 신경 얼기, 말초 신경, 팔의 림프로, 서해부의 다리의 림프로, 삿부위. 그 다음에 이 제3장에는 건강검진 기준치를 놓습니다. 여러 가지 그걸 보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개통해부학부터 보겠습니다. 제1장은 개통해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개통해부학이라는 부위부터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개통해부학부터 그 모습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골격계통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골격계통은요, 전신의 뼈의 앞면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머리는 두개골로 있고요. 두개골, 그리고 가슴에는 늑골, 갈비뼈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갈비뼈는 1번부터 7번까지는 진늑골이라고 합니다. 뼈와 뼈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참갈비뼈라고 얘기하고 그부터 8번째부터 나머지 뼈들은 연골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거나 부유늑골로 떨어져 있어서 거짓갈비뼈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팔을 우리는 상완골이라 부르고요. 상완골, 견갑골, 늑골, 엄지라인에 있는 뼈를 노뼈라고 부르는 요골, 새끼손가락 뼈를 잡뼈라고 부르는 척골, 그리고 골반에 관골, 관골입니다. 그 다음에 천골, 미골까지 보이고 대퇴골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엄지라인 쪽으로 내려오는 경골뼈, 그 다음에 새끼 다섯 번째 발가락 쪽으로 내려가는 비골뼈. 얘들 비골을 종아리뼈라고 얘기하고 경골뼈를 정강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척추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척주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기둥처럼 척주라고 부르고, 추골이라고 하는 짧은 뼈로 이루고 있어서 추골은 위에서부터 목뼈가 7개, 등뼈가 흉추가 12개, 허리뼈가 5개, 엉치뼈가 1개, 꼬리뼈가 2개에서 5개로 나누어져 있는 양상입니다. 골반은 대부분의 동물은 4개의 다리로 체중을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족 보행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밑에서부터 우리 사람은 2발로 쓰죠. 그래서 그 골반이 단단하게 그 구조적 역할과 기능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면의 뼈를 보게 되고 후면의 뼈를 보게 됩니다. 차분하게 골격을 한번 그림을 봅니다. 이제 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피부에 있는 하나의 몸을 만지면서 이 사람의 골격부터 느껴지는 하나의 그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져지는 그 그림이 과연 내가 어디 뼈를 만지고 있고 어디를 중심으로 그 중심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그림 때문에 간략하고 깔끔하게 볼 수 있는 책을 정리하게 됐던 겁니다. 머리는 두정골과 후두골이 있습니다. 두정골과 후두골이 있고, 목뼈는 경추고, 첫 번째 뼈를 우리는 환추라고 부릅니다. 아틀라스라고 불러서 환이라는 게 고리를 동그란 걸 얘기하죠. 두 번째 뼈를 축추라고 얘기합니다. 아식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추는 7개가 되어 있고, 견갑골, 흉추 12개, 요추 5개, 그다음 관골, 골반, 천골, 그리고 다리에 있는 대퇴골, 경골, 비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뼈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지만 이 뼈를 통해서 수기를 할 때 이 사람의 몸이 변화에 대한 얘기들, 또 뼈를 통해서 겉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뼈에서 연결되는 느낌들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것은 척주입니다. 척주. 하나의 기둥처럼 연결되어집니다. 때로는 이 책을 보면서 천천히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아주 천천히 설명할 것이고, 빨리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빨리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부학의 개념을 개념적 정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테마별로 진행될 수 있는 이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하, 공부가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분명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은 걸려지더라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척주의 뒷면과 옆면을 봅니다. 자, 1번 아틀라스가 보여서 목뼈는 7개, 경추는 7개죠.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녹색과 그 다음에 주황색, 청색, 남색으로 표시되는 곳입니다. 목뼈는 7개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던 모양들, 극돌기, 흉추기, 흉추는 12개인데 이 흉추가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점은 수기요법을 할 때 내장계 뿌리가 거기 모여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내장계 뿌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관점적 차원에서 그곳을 기준으로 몸의 소통의 흐름과 에너지 흐름이 진행된다. 결국 교감신경의 뿌리 레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추는 5개 이렇게 연결되고 엉치, 꼬리뼈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옆면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로도시스와 카이포시스라고 하는 목의 C자 커브와 등으로 나와 있고 다시 허리가 들어가는 요 양상적 요소들이 저 구조물 안에 들어있을 때 자기 몸을 자기가 느끼지 않는 중력선 안에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경추 1번과 2번의 뼈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자고요. 참 많이 제가 현장에서 설명하지만 문자화 시켜서 그 글자화로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형태의 척추뼈는 배 쪽의 척추뼈 몸통과 등 쪽의 척추뼈 고리, 뒤에 고리인 게 뭐냐면은 그 고리들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극돌기, 횡돌기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척추뼈 구멍이 있습니다. 척추뼈 고리에는 다음과 같은 4개 종류의 7개의 돌기가 있습니다. 가시돌기, 그죠? 가시돌기, 척추뼈의 뒷면, 정중앙부부터 아래쪽으로 배의 키와 같은 형태로 늘어져 있다. 척추뼈의 연결을 담당하는 인대에는 척추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이 붙어 있고요. 가로돌기, 척추뼈 고리에 가시돌기라는 게 극돌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로돌기라는 거는 횡돌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우리가 잡혀지는 뼈가 가시돌기고 횡돌기는 잘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돌기를 스피노스 프레서스라고 해서 SP라고도 부르고요. 척추 인대에서 척추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이 붙는 거고, 횡돌기는 트랜스포스 프레서스, 옆면으로 나누는 횡돌기로는 척추뼈 고리의 가쪽에 붙어서 좌우로 나와 있죠. 가로돌기라고 이름을 지어졌지만 사실 척추의 부위에 따라 형태가 다르고 따라서 그 명칭도 달라집니다. 위관절돌기, 척추뼈 돌기의 가쪽 위에서부터 아래쪽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래관절 돌기는 척추뼈 고리의 가쪽에서부터 아래쪽에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척추뼈는 척추 부위에 따라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척추 부위별 척추뼈의 특징을 설명하는 건데요. 하나하나의 그림에 저곳에서 머리가 얹어지는 곳이야, 저희가 척추 구멍이야, 저희가 결절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거는 이 1번 아텔라스라고 하는 그 뼈 위에 관절면, 저 관절면 위에 상관관절 저 절면에 머리가 얹어지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도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뼈를 보게 되고요. 옆에 그림 바로 위에 말고 옆에 뼈는 댄스 2번 뼈, 저기 치아돌기라고 나와 있어요. 치돌기라고 나와 있는 댄스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1번 뼈하고 2번 뼈가 연결되어져 있고, 1번과 2번 뼈에는 물렁뼈가 없이 뼈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틀어지게 되면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현상적 상황은 이론과 실기가 바탕되어지는 현장의 장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맞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고, 오늘은 교과서적 의미를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위에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표는 고리뼈라고 한다. 아텔라스라고 하고, 앞 정중앙에 있어야 할 몸통이 결여되어 있다. 없죠? 위 관절 돌기는 뒤통수 뼈관절 융기의 관절을 위에 비유되어 있고, 그 관절면에 있는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게 되면 1번과 2번의 차이는, 1번은 동그랗고 2번은 연결되는 고리 같은 것이 있다라는 그림을 보시게 됩니다.
자, 등뼈를 보게 되면 뼈의 구조적 모습에서 등뼈는 가장 전형적인 척추뼈입니다. 각 등뼈에는 좌우로 한 쌍의 갈비뼈가 붙게 되죠. 결국 흉추에는 갈비뼈가 붙기 때문에 갈비뼈가 붙어 있는 저곳을 하나하나의 숫자를 세갈 때 흉추의 번호를 붙이게 되는 거죠. 허리뼈는 5개로 되어 있죠. 허리뼈에 붙은 가로돌기를 갈비돌기라고 합니다. 자, 허리는 이것은 사실 태화된 갈비뼈가 허리뼈에 유착이 돼서요. 생긴 곳은 다른 척추뼈의 가로돌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 밑둥 뒷면에 작은 덧돌기가 있고 이것이 진짜 가로돌기다. 덧돌기와 가로돌기 사이에는 꼭지돌기가 있습니다. 엉치뼈, 엉치뼈와 꼬리뼈, 8개의 구멍, 팔뇨혈과 더불어 신경이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뼈 부분은 좀 편하게 읽어가고, 우리는 그냥 저 구멍 하나, 그런 거를 의미를 두지 말고, 이런 형태야,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개의 엉치뼈는 청년기까지는 연골결합을 유지하지만, 성인이 되면 1개의 뼈로 결합된다. 엉치뼈는 앞뒤로는 평평한 거의 삼각형을 이루며 전체적으로는 뒤쪽으로 가벼운 볼록구비를 이룬다. 따라서 앞면은 오목면을 이루고 골반에 닿아서 평평하지만 뒷면은 볼록해서 정중 엉치뼈 능, 중간 엉치뼈 선, 가쪽 엉치뼈 능선이라는 3가지 5줄기의 서로 융기가 있답니다. 엉치뼈 속에는 척추뼈 구멍이 이어져 생긴 엉치뼈 관이 있는데 이 관은 앞면과 뒷면에 각각 4쌍의 엉치뼈 뼈구멍과 뒤 엉치뼈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구멍보다 가로 부분은 엉치뼈의 가로돌기와 가로돌기가 위아래로 융합해서 생긴 것으로 이것을 가쪽 부분이라고 한다. 가쪽 부분의 위쪽은 그 가쪽 면이 귀모양면이라는 넓은 관절면을 이룹니다. 편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여기서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때는 내분비계, 저쪽 그 혈액순환계, 또 호흡계, 소화계 이쪽에 가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읽기 바랍니다. 꼬리뼈는 하나의 뼈로 되어 있다. 척추의 연결. 척추뼈는 다음과 같은 구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척추를 만든다. 척추뼈 몸통 사이에는 척추 사이 원반이 있어서 각 척추뼈 사이를 연결한다. 척추 사이 원반의 둘레에는 섬유 연골 조직에 섬유태가 있고 속질핵이라는 연조직 융기가 중심부를 싸고 있다. 상위 척추뼈의 아래 관절 돌기가 하위 척추뼈의 위관절 돌기는 돌기 사이 관절로 연결되어 있다. 각 척추뼈 사이에는 가시돌기 사이, 척추뼈 고리 사이, 척추뼈 몸통의 전후면 등의 여러 가지의 강한 인대가 그 연결을 보강하고 있고 그 중에서 척추뼈 몸통의 앞면과 뒷면에는 척추 전체 위아래로 달리는 인대를 각각 앞 세로 인대, 뒷 세로 인대라고 하며 옆에 있는 척추뼈의 척추뼈 고리 사이 및 가시돌기 사이에 있는 것을 각각 황색 인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가시 사이 인대라고 한다. 일단은 알고 넘어갑시다. 가시 사이 인대에 이어져서 가시돌기의 등 쪽을 위아래로 지나는 일련의 가시위 인대가 있다. 가시위 인대는 목의 윗부분에서는 바깥 뒤통수뼈 융기와 정중앙의 피부와 가시돌기 사이를 당기는 삼각형의 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을 목덜미 인대라고 합니다. 목덜미 인대는 무게중심이 척추보다 앞쪽에 있는 머리가 앞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중요한 장치로 네발짐 쓰는 사람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고요. 목덜미 인대는 황색 인대와 함께 주로 탄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습니다. 고리 뒤통수 관절. 고리 뒤통수 관절은 좌우에 뒤통수뼈 관절 융기와 고리뼈의 위 관절 오목 사이에 있는 관절입니다.
이 관절에 의해서 머리뼈를 앞뒤로 좌우로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고리중세 관절을 설명합니다. 고리중세 관절은 고리뼈와 중세뼈 사이에 있는 세 개의 관절의 총칭입니다. 즉, 치아돌기와 고리뼈 사이에 있는 정중고리 중세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에 의해서 고리뼈가 머리뼈를 태운 채 중세뼈의 치아돌기 측으로 해서 휘돌림 운동을 합니다. 또한 고리뼈의 아래 관절면과 중세뼈의 위관절면 사이에는 가쪽 고리 뒤통수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은 척추의 돌기 사이 관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밑에 척추뼈를 보게 되면 척추뼈 구멍에 추공이 있고, 척추뼈 몸통, 주체, 수액,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크, 그리고 섬유, 고리 섬유륜이 보입니다. 자, 척추뼈의 생리적인 구비는요, 이게 각도는, 척추는 목뼈와 허리는 앞쪽으로, 이거 뭐라고 합니까? 로도시스. 등뼈는 뒤쪽으로 볼록하게 S자를 두 개 겹쳐놓은 듯한 굽이, 커브를 나타낸다. 허리뼈와 엉치뼈 사이는 직각에 가까운 굽어져 있고, 앞쪽에 굽이가 보이는 경우가 이상 상태입니다. 자, 조금 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재에서 제가 올려준 교재를 좀 보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 책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선명하지 않더라도 조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조금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재밌다고 얘기하면 맨날 혼납니다만, 재밌는 거는 재미있는 거 맞습니다. 머리는 우리가 있는 뼈의 종류들, 몸통에 있는 뼈, 팔에 있는 뼈, 다리에 있는 뼈,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분류가 큰 의미는 없지만, 이쪽 계통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나름대로 의미적인 요소로 분류가 되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부가 재미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분류해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고요. 뼈대 기능의 기능, 종류는 한번 그래도 교과서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으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뼈대 계통의 기능은 지지, 방호, 움직임, 창고, 이렇게 하고 조혈까지 그 기능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것들은 뼈에서 조혈 기능이 있다는 거죠. 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조혈이라는 거는. 자, 지지는요, 뼈가 신체를 지지하고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신체의 모든 부드러운 조직은 뼈대 구조에 매달려 있다. 방호, 뼈가 딱딱한 상자처럼 그 안에 있는 섬세한 구조체를 방호한다. 예를 들어 머리뼈는 뇌를 방호하고, 가슴뼈와 갈비뼈는 심장과 허파를 방호,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많은 뼈들은 적색뼈 속질과 조혈 조직과 같이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방어한다. 움직임, 근육은요, 뼈에 단단하게 묶여있죠. 근육이 수축을 하며 길이가 짧아지면 뼈를 잡아당기면서 뼈를 움직이게 합니다. 뼈대에 있는 가동관절이 그러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창고는, 뼈는 혈중, 칼슘량의 항상성, 뭔가를 계속 유지하려는 항상성의 유지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중 칼슘량은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물질이다. 뼈가 칼슘을 안전하게 저장해둘 수 있는 상자 역할을 한다. 혈중 칼슘량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증가하면요, 네? 칼슘이 혈액 바깥으로 나와서 뼈 속으로 들어가서 저장이 됩니다. 반대로 혈액 안에 칼슘량이 정상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칼슘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칼슘이 뼈 속에서 나와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칼슘의 인출과 저장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칼슘이 쓰는 것이 몸에 많죠.
심장의 동반결절부터 해서 근육의 움직임, 장부의 에너지적 역할을 많이 해주는 거고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이 칼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저도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샘에서 분비하는 칼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칼시토닌. 갑상선샘에서 분비하는 칼시토닌은 뼈를 더 많이 무기화시켜서 혈중 칼슘량을 감소시킵니다. 부갑상샘에서 분비하는 부갑상샘 호르몬은 뼛속의 칼슘을 감소시킴으로써 혈중 칼슘량을 증가시킵니다. 즉 칼시토닌과 반대 효과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요. 조혈 기능이 또 있습니다. 조혈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조혈입니다. 이 단어는 피를 만드는 의미의 그리스어 헤마토와 만들다의 의미의 그리스어 피에스티스 조합된 말입니다. 피에시스 혈액세포를 만드는 것을 적색뼈 속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을 말합니다. 적색뼈 속질은 일부 뼈의 딱딱한 뼈 안에 있는 부드러운 결합 조직입니다. 이제 뼈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얘기하지만 뼈는 뭐 긴 뼈, 짧은 뼈, 납작뼈, 불기축뼈 이렇게 나눠져서 둥근 뼈가 있고 무릎뼈, 슬개구 같이 발생하는 종자뼈도 있고요.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뼈대에 있는 많은 종류의 뼈가 긴 뼈로 구성되어 있고 신체에 있는 모든 뼈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전형적인 긴 뼈를 알아두면 긴 뼈 전체의 구조적인 특징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뼈를 만드는 조직을 한번 볼까요? 뼈 악교질이라는 게 있고요. 연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뼈 속질이 있고 뼈 바깥막이 있는데 한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은 편안하게 볼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 책에도 있지만 어디를 들치든 인터넷을 뒤져도 뼈를 만드는 조직하면 이 그림들이 뜹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어디에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뼈를 만드는 조직, 뼈 악교질. 뼈 악교질은 뼈의 주요 부위로 조직학적으로 뼈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뼈 악교질에는 치밀질과 개솜질로 해면질이라고 합니다. 해면질이 있습니다. 앞에 거 전자는 뼈의 표면층에 있고요. 뒤에 있는 그 해면질은 내부에 있습니다. 관 모양 뼈의 몸통은 두껍지만 치밀질로 이루어져 있고 뼈 끝은 주로 개솜질이지만 표면층은 얇은 치밀질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골질, 뼈가 다른 뼈와 관절을 이루는 부위는 연골층이 덮고 있는 탄성의 완층대입니다. 이것을 관절연골이라고 하고요. 또 뼈 끝과 뼈 몸통에 경계되어 있는 연골층은 뼈를 세로축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는 층으로서 뼈끝 연골이라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 때 뼈는 약 300개 이상의 뼈가 되는데 어른들의 뼈는 206개 정도 주는 거는 뼈가 주는 게 아니라 붙어서 하나의 뼈로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연골 부분에는 성장선에 연결돼서 성장선이라고 불리는 에피피시 라인이라는 선에서 그 그림이 서로 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관절 연골이나 뼈끝 연골 모두 조직학적으로 유리연골입니다. 성장선의 연골질은 뼈의 발육이 멈추면 뼈가 되지만 이 부분은 평생 개솜질의 뼈 기둥으로 배열되어 있고 치밀질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단면을 육안이나 X선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 모양 뼈에는 이 같은 뼈끝 연골이 뼈대기, 골화라고 얘기합니다. 골화가 이루어지는 적은 뼈끝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에피피시 라인, 성장선처럼 밑에 끝선에서 그 라인에서 일어납니다. 뼈속질, 골수는요. 이거 뼈속질 골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해면질의 뼈 기둥 사이에서 소관과 관 모양 뼈에 뼈속질 공간을 보유하는 연조직으로서
조직학적으로는 세포 조직입니다. 조혈작용을 하는 뼈 속질은 빨갛지만 그 작용을 잃어버린 뼈 속질은 지방화되어 황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박감막은 뼈 표면에 밀착되어 뼈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질긴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뼈의 관절에만은 뼈막이 없다는 겁니다. 자, 밑에 그림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그림 좀 보십시오. 하나하나 그림을 보면서 아, 이곳이구나. 해면골, 그 다음에 치밀골 안쪽에 있는 조직들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관절의 형태와 종류도 좀 볼까 합니다. 관절의 형태부터 가겠습니다. 관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뼈가 만나는 부분을 우리는 조인트 또는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절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수기를 하다 보면 주로 관절면, 관절에서 그 문제들이 야기되어지고 문제가 됩니다.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틈에 있는 연결 양식입니다. 마주보는 뼈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부위에 관절이 어떤 움직임이 가능한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뼈의 연결 양식. 뼈끼리 연결하는 가동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동성이 없는, 즉 부동성 연결에는 뼈와 뼈 사이가 조직에 의해서 메어져 있습니다. 이때 그 조직의 종류에 따라서 섬유성 연골, 그러니까 결합 조직이 메우는 걸 얘기하고요. 연골선 연결, 이거는 연골 조직에서 메우는 것, 또는 뼈 조직이 메우는 골성 연결이 있는 걸로 보게 됩니다. 가동성의 연결이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틈이 있고 활액에 의해서 채워져 있는 결합 양식으로서 활막성 연결이나 관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관절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관절의 구조는 관절을 만드는 뼈는 통상 한쪽이 볼록하고 다른 쪽이 오목합니다. 볼록한 쪽을 관절두라고 하고요. 오목한 쪽을 관절와라고 합니다. 들어간 부분을. 뼈의 관절을 이루는 면은 관절면으로 덮여 있고 관절 주위는 관절 주머니로 쌓여 있고 그 내면은 활막으로 차여져 있습니다. 그 활막이 윤활액을 분비하고 관절감을 채우게 된 거죠. 하나의 관절 주머니로 쌓여진 관절을 구성하는 뼈가 두 가지인 경우를 단일 관절, 세 개 이상인 경우를 복합 관절이라고 얘기한다. 관절의 형태와 움직임. 관절의 움직임은 관절두의 모양에 따라서 정해지며 그것에 기반해서 분류가 됩니다. 관절두가 공 모양을 하고 있는 구관절은 가동성이 가장 높습니다. 관절두가 타원형인 타원관절이나 안장 모양의 안장관절은 그 다음으로 가동성이 높습니다. 관절두가 옆을 향하고 있는 원주형인 접번관절이나 차축 모양의 차축관절을 일방향 운동밖에 하지 못한다. 관절두가 평면으로 되어 있는 평면관절은 살짝 어긋나는 움직임이 가능할 뿐이며 가동성 거의 없다. 관절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윤활액, 관절에 매끄러움과 영향을 주는 윤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절연골 보게 됩니다. 관절연골. 압박력을 흡수하는 게 관절연골이고, 관절 주머니는요, 관절을 둘러싸서 연결하는 결합 조직을 얘기합니다. 윤활막은 윤활액을 생산하게 됩니다. 관절 주머니 인대, 결합 조직이 두꺼워진 부분으로 과도한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 혈관은요, 관절에 영향을 공급하게 되죠. 맞습니다. 감각신경은 통증하고 고유 수용성 감각에 대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절의 모형을 보는데 이제 평면관절, 타원관절, 안장, 말 안장하다 안장관절, 경첩관절, 중세관절, 절구관절 이런 모양의 몸에서 관절들의 모양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관절의 모양이 저렇게 정해지고 분류가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평면관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너무 저는 어려운 건 안 갈게요. 두 번째, 손목 타원관절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안장관절, 말을 안장에 타고 있는 모습 같은. 네 번째는 경첩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문이 탁탁 접혔다 열리게끔 해주는 문면에다 붙였던 경첩관절. 그 다음에 중세관절이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절구 모양처럼 대퇴골두처럼 들어가 있는 절구관절이라는 모습도 관절의 모양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근육계통의 얘기가 좀 나올까 합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분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읽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 상태로 조금 읽고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근육들은 근육대로 가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근육 설명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근육이 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전두근, 모상건막, 후두근. 저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제가 읽겠습니다. 알륜근이 보이고요. 구륜근이 보이고요. 교근이 보이네요. 그리고 흉쇄 유돌근, 대흉근, 삼각근, 팔로 내려가는 근육들도 보이죠. 상완근도 보이고, 상완 이두근, 상완 요근도 보이고, 대퇴근막 장근 다리 쪽에 보이고요. 복직근 보이고요. 외복사근 보이고요. 다리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데 봉공근도 보이고요. 대퇴직근도 보이고요. 그리고 전경골근, 장비골근도 보입니다. 종골근도 보이고, 가재미근, 비복근, 대퇴사두근, 뒤쪽에 햄스트링은 안 보이겠죠? 자, 뒤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육은요, 사실 하나하나의 근육과 질환과 연결시키고 그 질환에 해당하는 어떤 동작적 요소에 우리는 또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과 동작과 그거를 치료에 연결시키기 위한 키워드를 뽑아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편안한 상태로 근육을 보겠습니다. 모상건막 보이고, 후두근 보이고, 옆모습의 흉쇄유돌근이 보이고요. 승모근이 보입니다. 삼각근 보이고, 상완 이두근, 상완요근, 척추근, 대둔근, 그 다음에 박근, 그리고 족척근, 비복근, 장비골근, 종골근, 봉공근, 대퇴이두근, 반건양근, 대퇴막장근, 중등근, 외복사근, 광배근, 대원근, 소원근, 극하근, 광경근, 교근, 측두근, 두정근 쫙 넓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가 넓게도 보입니다. 그죠? 네. 근육의 종류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육이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또 이것도 나오면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아주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에 내장 근육이라는 개념이 있고 뼈대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근육, 내장 근육, 뼈대 근육. 인체 근육은 뼈대 근육, 심장 근육, 내장 근육. 세 가지 나눠 있다. 뭐라 그랬습니까? 골격근, 그러니까 뼈대 근육, 골격근, 뼈대 근육, 심장 근육, 그 다음에 내장의 근육으로 나누어 보자. 뼈대 근육. 대부분의 뼈대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골격근 또는 뼈대 근육이라고 하고, 수축할 때 관절 운동, 표정 및 씹기 등의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뼈대 근육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가로로 밝고 어두운 띠가 교대로 나타나서 가로무늬 근육이라고도 하고요. 운동신경에 지배를 받아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대로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네. 심장 근육은 심장의 벽을 이루고 있는 근육으로 뼈대 근육과 같은 가로무늬 근육이고,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제대로근이라고 합니다. 심장 근육에는 근원 섬유가 여러 갈래이며 A, I, H, Z, M선이 있습니다. 내장 근육. 내장 근육은 위, 창자, 혈관, 자궁관, 방광, 요관 등과 같이 관으로 된 기관의 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뼈대 근육에 비해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민무늬 근육이라고 합니다. 심장근과 같은 제대로 근육입니다. 밑에 체크, 근육의 긴장. 뼈대 근육은 운동하지 않아도 항상 가벼운 긴장 상태에 있으므로 근육에 많은 사람은 근육 자체의 에너지 소비에 의해 쉽게 비만이 되지 않습니다. 마취 시에는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근육 이완제를 이용합니다. 수면 시대에는 근육의 긴장이 저하가 되는 근육들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뼈대 근육, 골격 근육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내장의 근육이 보여지고 심장 근육이 보여지게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첫 시간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근육에 대한 근육학 또는 해부학, 살림 해부학을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